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투자의 지혜. 진정한 고수는 사소한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천장팅 지음, 김재현 양성희 옮김, 홍진채 감수, FM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천장팅. 월스트리트에서 전업투자자로 30여 년간 활동하며 성공한 인물. 중국 푸저우 출신으로 상하이 교통대학교 졸업 후 1983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레스토랑 종업원, 항구 노동자, 신문사 기자, 증권 브로커, 부동산 중개 등 일을 하면서 뉴욕 바루크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그는 1998년 전업투자자로 자리 잡고 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뜨거운 주식 투자 열기를 목격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월스트리트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해 주식 투자의 지혜를 썼다. 이 책은 2000년 초반 출간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수천만 권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중국 투자자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그는 이전에 겪은 어떤 직업보다 전업 투자가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차례. 추천의 말. 가치 투자자와 차티스트 모두를 위한 책. 한국어판 서문. 프롤로그. 들어가며 세 가지 이야기. 1장. 도전, 주식 투자. 2장. 주식 분석에 필요한 기본 지식. 3장. 성공의 요인. 4장. 언제 사고 언제 팔까. 5장. 월스트리트의 교훈. 6장.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7장. 큰 기회를 잡아라. 8장. 진정한 성공은 소문나지 않는다. 9장. 오늘 다시 시작한다면. 에필로그. 돈에 대한 반성.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의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말. 가치 투자와 차티스트 모두를 위한 책. 원칙이 단순해야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인지 투자의 구루는 공통적으로 딱 부러지는 투자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축가가 처음에는 복잡하게 스케치한 후 디자인에 자신의 향기를 입혀 독창성이 드러날 때까지 주변을 지어내는 것과 비슷하다. 주가는 건축보다 더 복잡하다.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 정교해 보이기는 하지만 감정의 기복에서 자유롭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잔가지를 쳐내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다. 나는 증권업계에 들어와 다양한 시도를 했고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좌절하기도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경험이 쌓였고 경험이 쌓이면서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와 시장의 관계를 파악하고 내게 맞는 방법과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결론은 기준을 단순화하고 내 판단을 신뢰하자였다. 찰리 먼거의 조언, 단순하게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도 50대 중반이 된 지금이다. 긴 시간의 경험과 결정을 책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천장팅의 주식 투자의 지혜가 번역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의 무엇과 현재의 무엇이 어떻게 대화한다는 것일까? 실제는 바로 순간만 있을 뿐이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일도 현재형 사건에 불과하다.
투자도 그러하다. 장기냐 단기냐, 성장이냐 가치냐 등 어떤 방식이든 바로 이 순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 천장팅은 이 책을 이렇게 시작했다. 이 책은 나의 실제 경험과 분석을 통해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담으려고 노력했다. 알고 경험한 것, 그것만을 솔직히 녹여낸 책이다. 두껍지 않고 단순하다. 오직 임계점, 바로 그 순간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에 집중했다. 나는 이 책이 생소했다. FM미디어에서 추천사를 의뢰했을 때 원고를 보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첫 번째 이유다. 나름 투자 관련 책을 꽤 읽어왔지만 처음 보는 저자였고 낯설게 느껴지는 제목이었다. 이 책이 중국에서 수천만 권 팔린 초울트라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은 한참 뒤에 알았다. 수많은 트레이더가 이 책이 나오기 전 절판된 구판 번역본을 복사해 돌려 읽었다는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다. 더 내키지 않았던 이유는 두 번째다. FM미디어는 추천사를 의뢰하며 내가 기술적 분석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솔직히 기술적 분석이 점성술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분위기에서 굳이 추천사를 쓸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성술은 예언 자체가 틀리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말이 되게끔 한다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비판도 판단 자체보다 결과론적이고 자기 현실적 해석이라는 데 모아진다. 번역된 원고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2장을 읽다가 잠시 숨을 멈추었다. 내가 책을 쓴다면 꼭 언급하고 싶던 내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독서는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으로, 두꺼운 것에서 다시 얇은 것으로 가는 과정이다. 차트는 얇음에서 두꺼움, 두꺼움에서 다시 얇음으로 가는 전체 학습 과정 중 마지막 얇음에 해당한다. 중간의 두꺼움을 건너뛰고 첫 번째 얇음에서 마지막 얇음으로 바로 가고 싶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 두꺼움 단계를 무시하고 건너뛸 수는 없다. 111쪽에서 113쪽. 언제부턴가부터 기술적 분석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무협지의 정파와 사파처럼 기본적 분석에 기초한 여의도 분위기에서 기술적 분석은 이질적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투자 판단에 기술적 분석을 비중 있게 적용해 왔지만 특정 비율을 신봉하거나 특정 지표에 의한 매수 매도 신호를 따르는 방식은 배제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했던 것은 단순히 가격과 거래량을 통한 전통적 기술 분석만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기술적 분석이 효과적이려면 펀더멘털 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기술적 분석은 아직도 존 제이 머피의 세 가지 전제 중 하나인 시장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반영한다를 금과 옥자로 여기는 분위기다. 일본식 봉차트의 패턴 분석 아니면 주가에 기초한 이동평균선 또는 기술적 지표 분석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기술적 분석의 실행 방식은 두 갈래로 진화해왔다. 첫 번째는 백테스팅이다. 리처드 데니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수학과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시장을 분석하고 트레이딩 원칙을 정했으며 이 원칙을 터틀이라는 집단에 실험 적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대상자 23명 중 20명이 연수익률 100%를 달성한 것이다. 과거 데이터에 기초한 백데이터 운용 원칙이 실전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백테스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큰 줄기는 같다. 방대한 데이터를 테스트해서 더 정교하고
어느 환경에서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만지고 노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두 번째다. 켄 슬림으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오닐의 투자 방식이다. 오닐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혼합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펀더멘탈 분식으로 주도주를 발굴한 다음 컵, 위드, 핸들 패턴 돌파가 나올 때 접근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접근법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일찍이 니콜라스 다바스는 수익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투자 대상을 제안했다. 저자 역시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할 종목을 찾아낸 다음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기술적 분석을 실시한다.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일단 저자는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행동 재무학적 접근을 오랫동안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8장에서는 손자를 인용한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형력한 공이 없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의 전투는 비범한 승리가 없고 짐으로 쌓은 명성이 없으며 용감하게 세운 공로도 없다. 310조. 한번 대승하는 장수가 아니라 싸울 때마다 이기는 장수가 명장이라는 통찰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가 인용한 월스트리트의 격언도 한 방의 대박을 강조하는 우리 투자 문화에 큰 울림을 준다. 월스트리트에 용감한 트레이더도 있고 나이 많은 트레이더도 있지만 용감하고 나이 많은 트레이더는 없다. 312조. 4장에서 소개한 매수와 매도 기법도 심리 분석과 관련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책 전반에 녹아있는 이론적 기반은 행동 재무학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행동 재무학은 경험과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를 주목한다. 의사를 결정할 때 경험이 큰 영향을 준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이론으로 정리하고 강조한다. 이는 현실에 유용하다. 공포와 탐욕을 피하라고 하지만 일상 투자에서는 비현실적인 조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포와 탐욕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손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의 투자 경험을 통해 행동 재무학에서 제기한 경향성과 편향이 공포와 탐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는 듯하다. 그는 3장에서도 심리적 안정과 지속적인 수익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주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미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투자를 주업으로 삼고 싶다면 평가 기준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여야 한다. 옷가게 주인이 손해를 봤는데 옆 가게보다 덜 손해봤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까? 132쪽에서 133쪽. 저자는 잃지 않는 투자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반복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비법은 없다고 강조한다. 경험은 주관적이기에 언제 어디서 활용되는지 정형화하기 힘들다. 행동 재무학 용어를 빌리면 가용성 편향이다. 미세한 접근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시장은 유기체이기에 특정 모델과 논리적 인과관계만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 주가, 기업 이익, 사회 구조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이전의 관계는 변이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과가 좋았더라도 현재나 미래에 잘 작동할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9장은 이것을 솔직하게 다룬다. 저자는 주식 투자의 단계를 마구잡이, 탐색, 리스크 체험, 지속적인 수익으로 제시한다. 지속적인 수익 단계에 들어서면
주가의 임계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탐색하고 리스크를 극복하는 등 학습하는 과정을 스스로 거쳐야 지속적인 수익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감했다. 많은 투자자가 인과관계만 파악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합리적 인간관계는 모두가 인지하기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 투자 의견이 분산되기보다 집중될 때는 그 반대편에 기회가 있다. 예측은 대개 각자 생각하는 미래일 뿐이며 타당성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예측은 원하는 것 또는 두려워하는 것을 투시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투자 기회는 준비한 대로 오지 않는다. 닥쳐온다. 저자는 솔직하다. 임계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임계점을 찾는 방법, 임계점 부근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말로는 온전하게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임계점을 찾는 지름길은 없으며 무수한 시행착오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353쪽. 시행착오가 중요하다. 미래의 원인은 현재에 있다. 현재의 투자 경험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흘러간다면 미래의 모습은 뻔하다. 저자의 말대로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단순한 원칙을 내재화해야 한다. 멋진 책이다. 이 책을 3가지 부류의 투자자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첫째,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를 아는 것은 수익률 향상과 별 관련이 없다고 보는 기술적 분석 신봉자다. 패턴, 지표, 빤한 기술적 분석이 모든 시장에서 통한다고 믿는 교조적 투자가가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기업 이익 사이클 안에서 주가는 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결국 가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는 기본적 분석 신봉자다. 주가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할인 또는 할증의 메커니즘이다. 위든 아래든 가치를 벗어난 국면에서 주가와 거래량을 활용한 필터링을 통해 기술적 분석의 유용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투자자이다. 저자가 제시한 것처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을 신뢰하게 되면 틀에 갇힌 결론에서 벗어나 자신의 판단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투자자에게 유용한 책이다. 좋은 생각은 바이러스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이 과정에서 변형되고 진화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생각에 감염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생각으로 진화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저자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임계점을 터득한 고수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 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윤지호. 한국어판 서문. 주식 투자의 지혜가 한국 독자와 만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 주식시장은 시대의 진보의 산물이다.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주식시장의 시작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세계를 탐험했던 유럽 제국주의 국가는 선박과 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주식 매매로 조달했고 이 거래를 위해 주식시장이 생겨났다. 이때부터 주식은 상당히 효율적인 자금 모집 수단이었다. 오늘날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식으로 존재하며 상장기업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주식은 이미 가장 대중화된 자산 거래 수단이 되었다. 주식시장은 도전으로 가득한 곳이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가 MBA를 공부하면서 주식시장을 처음 접했다. 주식시장의 특성이 내 성향과 잘 맞았던 탓인지 나는 주식을 접하자마자 투자에 집중했다.
이 책은 내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노트로 일상적인 생각과 깨달음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연애와 같아서 상대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경험과 관점에 따라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 독자이기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쳐온 과정이 상당 부분 공유될 것이라 기대한다. 내가 MBA를 공부할 때 국제금융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한국에서 온 김 교수가 가르쳤다. 김 교수는 첫 수업 시간에 칠판에 위기라는 한자를 적은 후 우리에게 금융학의 정수는 리스크를 통제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30년도 더 지난 가르침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지혜다. 성공 투자를 위한 지혜는 바로 위기를 제어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다. 김 교수가 칠판에 적었던 위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을 덮어도 좋다. 오늘날 세계는 북미, 유럽연합, 동아시아라는 세계의 주요 경제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현재의 경제 발전은 천연자원보다 인적 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나는 동아시아인의 평균 지능이 가장 높으며 동아시아 경제 블록이 가장 크게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중국, 일본이 유럽연합에서처럼 국경의 장벽을 약화하고 서로 더 의존하면서 융합하고 협력하는 운명 공동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모든 주식시장은 국가 경제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한국의 FN미디어와 중국의 상무인서관에 감사를 표한다. 두 출판사가 손잡고 내놓은 주식 투자의 지혜가 한국 독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 좋겠다. 이 책을 번역한 김지연 선생은 우연찮게 내 모교인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동문이다. 공역자 양성희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순조로운 일상을 기원한다. 2021년 3월 뉴욕에서 천장팅. 프롤로그. 나는 주식 투자가 업인 사람으로서 투자를 주업으로 삼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 이 책을 썼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단순히 취미나 용돈벌이 정도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책에서 말하는 대로 해서는 소소한 도박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테니까.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듯 주식 투자도 전문가가 되려면 기본 지식 공부와 실전 연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재능은 물론 노력과 경험의 운까지 따라야 한다. 그런데 행운의 여신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 편에 설 때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 상식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이미 주식의 기본 지식을 익히고 어느 정도 실전 투자 경험까지 갖추었기를 바란다. 피 같은 돈을 주식시장에 저당 잡힌 채 요동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탐욕에 빠지거나 공포와 희망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책에서 말하는 투자 원칙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주식 투자를 위해 쓴 책이지만 여기에 언급한 원칙은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상당 부분 비슷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 투자는 금융업의 한 갈래지만 주식의 본래 목적은 투자나 투기가 아니다. 주식 상장은 기업이 생산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다. 이후 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정에서 맺은 결실과 수익이 주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기업 경영 상태나 실적이 늘 좋을 수만은 없고
이에 따라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 상승과 하락의 격차가 바로 투자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된다. 이 기회와 연결된 수익 구조가 엄청나서 각계 인재가 앞다퉈 몰려든 상황이다. 주식시장에도 악어와 악엇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전체로 보면 비교적 건전한 시장이다. 주식시장의 거시적 흐름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화폐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금융은 범위가 방대하므로 주가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쓰기로 했을 때 어떤 소재를 선택하고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 내 이름 앞에 저자가 아니라 편저를 붙이기로 했다면 이 책을 경제학 백과사전처럼 두껍게 만들 수도 있었다. 솔직히 두꺼운 책을 읽으라면 나도 싫다. 그래서 이 책은 나의 실제 경험과 분석을 통해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담으려 노력했다. 여러분이 실전 투자에서 실수했을 때 이 책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꼭 알아야 한다.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그것이 실수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인 줄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욕망을 실현할 지식과 지식을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실제 주식 투자에서 이런 요소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본문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나는 35년간 미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공통된 인간 본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금융을 전공하면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을 연구해 본 결과 금융시장에서도 지역을 뛰어넘는 공통 법칙을 발견했다. 쉽게 말해 주식 투자 방법만 제대로 배우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먹고 살 걱정 없는 특기를 갖게 됐다. 이 책은 나의 30년 주식 투자 경험과 연구 분석의 결정체로 뻔한 이론이나 공식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전업 투자자로 활동한 25년 동안 이 책에 실린 투자 법칙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적지 않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독자 여러분만큼은 부디 조금이라도 대가를 덜 치르길 바란다. 주식 투자에는 건전한 투자와 불온한 투기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있다. 영국의 유명 투자자 어니스트 카셀의 명언보다 투자와 투기를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내게 투기꾼이라고 했고 내가 큰돈을 모으자 투자 전문가라고 불렀다. 그 언젠가부터 은행가라고 하더니 지금은 자선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지난 수십 년간 늘 같은 일을 해왔다. 주식 투자로 어쩌다 한두 번씩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것인가이다. 주식 투자는 직업이 될 수 있다. 직업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꾸준한 수입이 보장된다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역시 직업이 될 수 있다. 다만 직업으로서 주식 투자의 특징은 초창기에는 수입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직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은 대부분 일이 힘들면서 보수가 적다. 반면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은 제대로 시작하기만 하면 훨씬 편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직업으로서의 주식 투자는 후자에 해당한다.
종종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돈을 벌었다며 주식 투자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히 큰 착각이다. 그저 한순간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주식시장이 잠시 빌려준 것이기에 조만간 분명히 되찾아갈 것이다. 지금은 못 믿을 수도 있지만 3년만 기다려보면 알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투자를 직업으로 삼으라면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어쩌다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다시 돈을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반대로 돈을 잃었을 때도 왜 실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돈을 잃지 않을지 깨닫지 못한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이런 문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주식 투자 성공에는 특별한 비결이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한 전문 지식도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가끔 길에서 호떡 파는 할머니가 주식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말은 들을 수 있지만 호떡 파는 할머니가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주가의 움직임은 상승, 하락, 보합 세 가지뿐이다. 주가의 모든 움직임은 이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닌 약점 때문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식시장의 특징과 인간의 본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룬다. 2장은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읽어주면 좋겠다. 첫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둘째, 주가는 어떤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일까? 2장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시장 흐름 분석의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이 세 가지 분석 결과가 모두 청신호로 나타난다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3장의 주제는 성공의 요인이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마음가짐을 말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달렸다. 4장은 매매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다. 단언컨대 신중하게 저점에서 매수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고점에서 매도해야 한다처럼 뻔하고 의미 없는 말은 절대 없다. 어디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인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인가? 이론으로만 가능한 이런 허무맹랑한 방법은 현실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식 매매 타이밍의 핵심은 어떻게 임계점을 찾아낼 것인가이다. 투자 전략에 따라 매매 타이밍이 달라지므로 무엇보다 상황에 따른 전략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5장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교훈을 소개한다. 과학자 뉴턴은 나는 거인의 어깨에서 보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경험자의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선배 투자 대가들의 경험을 살펴본다. 인간의 투자 행위는 영원할 것이니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의 경험이 곧 거인의 어깨가 될 것이다. 6장은 마인드 훈련이다.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힌 공포, 희망, 탐욕 등의 감정이 모든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쳐 우리는 결국 꼭 해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인간 본성의 약점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지만 약점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법을 준비해 둬야 한다. 7장에서는 무엇이 큰 기회인지, 큰 기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직접 읽어보면 나의 의도를 바로 이해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꼭 주식 투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8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이다. 앞에서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과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배웠다. 2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수익 예측에 따른 적절한 자산 배분을 알아본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도전해 큰 수익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다. 주식 투자의 최종 목표는 경제적 자유다. 이를 위해서는 큰 승리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승리를 반복적으로 쌓아가야 한다. 9장은 내가 직접 경험한 주식 투자 공부 과정을 소개하고 그동안 이 책이 재판을 거듭하면서 독자들에게 받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리했다. 인간 본성이 보편적이라는 가설이 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내가 걸어온 길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분투할 여러분이 나의 경험을 이정표 삼아 조금이라도 편안한 길을 걷길 바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의 주제가 돈인 만큼 이런 사람들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돈에 대한 반성을 마지막에 추가했다. 부디 돈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나로서는 정말 보람있고 감사한 일이다. 끝으로 이 책을 선택한 모든 독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